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눈을 뜬다. 알람이 울리기 전 이미 눈이 떠져 있다는 사실이 더 피곤하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회색빛 아침 공기, 그리고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도시의 소음이 나를 맞는다. 30 중반, 결혼은커녕 연애도 한동안 멀어졌고 명함에는 직원 수 50명 남짓한 중소기업의 직함이 적혀있다. 대단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애매한 위치. 사람들은 그걸 안정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가끔 그 단어가 덫처럼 느껴진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는 늘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다.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있고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읽고 있다. 그 얼굴들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 질문을 삼킨 채 하루를 시작하는 얼굴. 왜 이 회사에 남아있는지, 왜 아직 혼자인지, 왜 삶이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 말이다. 회사에 도착하면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하고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을 한다. 대기업처럼 체계가 잡혀있지도 않고 스타트업처럼 꿈을 이야기할 여유도 없다. 그저 돌아가야 하니까 돌아가는 구조. 회의실에서는 늘 현실적으로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나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한다. 현실이라는 건 과연 누가 정해놓은 걸까? 왜 우리는 늘 이미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걸까? 점심시간, 혼자 국밥집에 앉아 김이 올라오는 그릇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다. 인생도 이 국밥 같지 않을까? 뜨겁고 뜨겁다는 걸 알면서도 먹어야 하고 천천히 식혀 먹지 않으면 입을 데이게 되는 것. 사람들은 성공이나 행복 같은 단어를 쉽게 말하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있는 온도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나는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결정했고 쉽게 확신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연애도 커리어도 늘 반 박자씩 늦었다. 누군가는 그걸 우유부단하다고 불렀고 누군가는 신중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건 사실 두려움이었다는 걸. 정답이 없는 선택을 내렸을 때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늘 무서웠다.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회사 건물을 나서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으며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어차피 정해진 답이 없다면 지금 이 상태도 틀린 건 아닐 수 있겠다고. 결혼을 안 했다고, 큰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고,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 세상이 제시한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 있을 뿐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그 이후로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여전히 월급은 크지 않고 회사의 미래도 불투명하지만 퇴근 후의 시간을 내 방식대로 쓰기 시작했다. 괜히 먼 길을 돌아 집에 가고 동네 서점에 들러 아무 책이나 펼쳐보고 주말에는 혼자 지방으로 기차를 타기도 했다. 대단한 여행은 아니었다. 그저 내가 선택한 시간, 내가 결정한 방향이라는 사실이 중요했다. 고통은 여전히 있다. 혼자 병원에 가야 할 때, 명절에 친척들의 질문을 받을 때, 밤늦게 집에 돌아와 불이 꺼진 방에 들어설 때마다 문득 밀려오는 공허함.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들조차 나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프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감각들이 있었고 흔들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풍경도 있었다. 나는 이제 삶이 반드시 정돈되어야만 의미가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조금 삐뚤어져도 계획에서 벗어나도 괜찮다. 오히려 그런 순간들이 나를 더 나답게 만든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 위에서 속도를 맞추며 달리는 대신 천천히라도 내가 만든 방향으로 걷는 것. 그게 지금의 나에게는 가장 솔직한 선택이다. 오늘도 나는 의심한다. 이 길이 맞는지, 이 선택이 옳은지.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의심을 견디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세상이 나를 밀어내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할 거라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나는 다시 내일 아침 알람을 맞춘다.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간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의 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